안녕. 오늘은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신사고 1단원의 마지막. 과연 이 과학연구를 두고 딱 봐도 두 개죠. 자유와 규제. 이 과학연구를 자유롭게 내비둘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 제목 자체가 서로 지금 자유와 규제로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과연 자유롭게 내비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나연아, 그거에 관해서, 이거에 관해서 설명보다는 내비둬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요, 규제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 글의 갈래는 주장을 담아놨겠지. 그러면 주장을 실어놓은 글을 뭐라 하지? 자, 논설문이라 해요.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합시다. 즉 주장하는 글을 담아놓은 걸 우리는 논설문. 아직 고1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모른다라고 칠게. 서은아 이제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요런 거 배울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성격. 이 글의 성격 자체가 요게 주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당연히 뭐를 들면서 주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서, 증명해내면서. 그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증명하다. 그래서 예증적 성격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서 이게 올바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돼. 그리고 또한 이 작품 좀 특이하게 과학 연구와 관련됐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과학적인 성격이 나와야지, 과학적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제까지 쓰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주제. 제목이 주제예요. 제목 곧 주제.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 연구에 대한 자유냐 규제라는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됩니다. 즉 상반돼서 자유인가 규제인가 요거에 대해서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 텐데, 자, 나연씨, 만약에 이게 설명문이라면 시작점이 서론이겠지? 아니구나, 처음이겠지? 근데 이 글은 논설문이야. 그렇다면 서은아, 시작점 뭐라고 해야 돼? 서론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 볼까요? 고고.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돌리가 나타났대요.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시험 문제야. 즉 돌리와 폴리, 몰리의 차이점. 돌리, 폴리, 몰리 무슨 차이점이에요? 돌리는 양이야. 돌리는 양이고 폴리, 몰리는 사람이라고요? 인간의 유전자. 그렇지. 이 지금 차이점은 인간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 그럼 얘는 있고 얘는 없고가 되겠지. 즉 얘네들을 지금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점은 인간 유전자를 지녔냐 안 지녔냐, 이게 서로 다른 점이 되겠지.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이다. 즉 말 그대로 폴리, 몰리는 누구를 위해 만든 양들? 인간을 위해 만든 양들이 되겠지. 준성이 좋아요. 자,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체킹,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결국 이 양 복제라는, 이 복제라는 문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즉 양만 복제했는데 이제는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쟁들이
사회에 미쳤다라는 게 되겠죠. 이 논쟁의 이면에는, 이 논쟁에 보이지 않는 쪽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밑줄 쫙 중요. 요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잖아. 과학자의 연구의 그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과연 허용해야 되는가? 이 기준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즉 체킹하면 여기에 무슨 실험에서 나온 문제야? 복제 실험에서 나온 문제점이 되겠지? 그 복제 실험에 관한 그 논쟁, 이거 막 싸웠지? 논쟁 이면에, 그 논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게 쟁점이야. 문제거리. 그래서 이 쟁점이란 표현을 알아야 돼. 과연 이 글의 쟁점은 뭐다?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쟁점을 갖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문제가 되는 점을 쟁점이라 그래. 어디까지 해야 돼? 무한정? 아니야. 규제해야 돼. 요걸로 이제 싸울 거야. 근데 이게 나온 게 뭐 때문이라고? 이 복제 실험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건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체킹. 여기서 끊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이야? 보장해야 된다는 쪽이야? 연구 자유를 보장하자, 규제하자.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했어? 정부가 규제하는 건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대잖아. 그럼 이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연구 자유를 뭐 해줘라 우리에게? 보장해달라. 요렇게 주장해야지. 앞에 있는 거 규제하는 건 나연아 누가 규제를 할 거라고? 그렇지. 그럼 정부가 규제하라는 거야? 우리 규제하지 말란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이 기서는 좀 헷갈려. 요걸 잘 써야 돼. 알았지 준성아? 자, 그럼 보장해주세요 라고 주장한다.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 안 돼요.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여기서부터 잘 들어. 그렇다면 자유를 보장했어.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번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그 뒤부터 밑줄 쫙 끌게.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주장의 뭐가 될까? 우리 이쁜 서은아. 주장은 이게 주장이겠지.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서 지금 뭐를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말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돼요 라고 뭐를 들고 있어? 근거를 들고 있지?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좀 쓸게 나연아. 말 그대로 근거인데 이거는 합당한 근거잖아. 그치? 이런 거를 논리적 근거에서 주장의 논거라 그래. 논거. 즉 이 두 가지가 지금 논거가 돼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치기 어려운 병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력 높일 수 있다. 이게 주장의 논거야. 보장해야 한다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대.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이제 비판하는 쪽이니까 우린 상식으로 아까 했잖아.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까지 읽은 건 자유 쪽이야, 규제 쪽이야? 자유 쪽이겠지? 그럼 이걸 비판하는 쪽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규제 쪽으로 간다. 아까 얘기했던 주제 자체가 과학연구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이야. 그럼 요 입장과 요 입장, 요렇게 이제 대립을 하겠지. 이걸 비판한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여기도 주장 밑줄 긋고, 얘네 주장은 뭐다? 간략하게 쓰면 뭐? 연구 자유를 뭐 해라? 규제하라. 요거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 이쪽의 의견과 저쪽의 의견 자체를. 이들은 지금 규제하자는 입장이에요. 자, 준성아 이해했지? 네. 오케이, 굿. 자, 이들은, 자, 그렇다면 다혜씨 주장만 해선 안 된다라고 했지. 뭐를 들어야 된다 했지 내가?
논거를 들어야 되지. 이들의 논거를 찾아줘야 돼, 이들. 그럼 이제 얘기해요. 바로 얘기합니다.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밑줄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한다. 즉 이들도 논거를 들고 있네요. 아까 이들의 논거는 불치병 치료,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 발전, 요걸 들었는데 얘네들의 논거 첫 번째는 비도덕적이다. 그냥 그것도 태아도 생명인데 얘네들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비도덕적 행위. 두 번째,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다시 밑줄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즉 배아 복제 수준을 떠나서 두 번째 논제, 인간 자체를 복제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처음엔 배아로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준성이 데려다 준성이 자체를 하나 더 복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자, 그러게 되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와 같이 생면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이 서론까지 문제가 되는 거 쫙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자, 그럼 믿음의 밑줄 긋고. 자, 나연아, 그렇다면 여기서의 믿음은 이 왼쪽, 즉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다는 쪽이야? 아니면 이쪽, 연구 자유를 규제하자는 쪽이야? 어느 쪽 의견과 가깝다라고 봐야 돼? 자유를 보장하자. 아니다, 자유는 규제해야 된다. 어디랑 가까운 믿음? 보장. 자유를 보장하자잖아. 왜? 건들지 말라고 위해서 설명을 했어. 그래야 발전한다고. 그럼 이 믿음에 하고 여기 이거 진짜 잘 풀어야 돼. 여기서의 믿음은 이제 자유 보장 쪽의 의견이야. 즉 본론의 시작점은 자유 보장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야. 잘 들어야 되고. 자,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대. 과학자 공동체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럼 이러한 인식은 자유를 뭐 하자는 인식? 보장하자는 인식이 확장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분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걸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럼 여기까지 자꾸 헷갈리지 마. 즉 여기까지 계속 읽었지만 자유를 보장하자, 자유를 규제하자. 보장. 그럼 제1차 사회계약 자체가 자유를 계속 보장하자는 쪽이야.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 자율적 책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만 쓰고 갈게요. 헌법 제22조 1항은 요렇게 쓰고 가겠다. 자, 니들 이해하기 쉽게 요걸 A라 그러고요. 말 그대로 연구 자유를 보장해라. 그리고 이 비판하는 부분이 B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22조 1항은 누구 A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게 돼야 돼? B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게 돼야 돼? 그렇지. A의 의견에 주장에 동조하는 게 되겠지. 왜? 모두 자유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꼬아서 낼 거니까 22조 1항은 자유를 보장하는 이 A라는 측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글 짧어. 이제 반대하는 쪽 얘기 나오면 끝나.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체킹. 그렇다면 요거에 따라서 과학연구 자유 무제한 보장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정말로 무제한으로 보장해야 될까요? 라고 뭐를 제기하는 부분 갑자기? 의문제기라 그래. 즉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제기를 해본 게 돼. 무제한 돼야 돼?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게 뻔해. 그럼 무제한해야 될까요?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밑줄 그어나 법학자, 요거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주의해. 말 그대로 이 질문에 과학자가 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답하고 있다? 법학자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밑줄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요거는 A 쪽의 의견의 힘이 될까요? B 쪽의 의견의 힘이 될까요? B가 되겠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되겠지. 자,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다시 얘기하지만 A다, B다?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하자, 규제하자? 규제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겠죠. 이제부터 규제 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갈 거야. 이제 마무리.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 환경 파괴에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끊을게요. 자, 여기까지 끊고 말 그대로 과학이 대량 살상무기 만들었고요. 과학이 인간 소외, 거기에 못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 파괴, 요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즉 사회적, 요런 게 조금 어려워. 역사적 배경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게 돼. 즉 위에 말한 부분이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준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사람들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서은아, 1차 사회계약은 A, B? A. 그럼 2차 사회계약은 A로 갈까, B로 갈까? B로 가줘야겠지. 제 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중대와 국가의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밑줄,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 앞에서 말한 거에서 기여하는 한 해서만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요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바로 1차 사회계약과의 무슨 점? 차이점. 그렇지, 차이점. 1차 사회계약은 무조건 뭐 해줬어? 닌 자유를 주고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국가는 노 이거 사회에 이득이 되고 기여할 때만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2차 사회계약의 그 1차와의 차이점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과제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끊을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분만 보니까 전체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전체를 봤을 땐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건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렇다면 이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없어요. 원자폭탄을 만들 때도 누구는 A 부품, 누구는 B 부품, 누구는 C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C 부품을 만드는 애가 이거를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꾸려면 A, B를 모두 건드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A, B, C, D가 모두 모여야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요런 거 봐라. 요런 거 봤더니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다시 문제. 지금까지 끄는 게 규제의 필요성일까? 아니면 자유의 필요성일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된다야 아니면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깡, 뭐의 필요성? 보장. 개별 과학자들이 이제 딱딱딱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독단적으로 해서 지 멋대로 하던 것들이 이젠 지 멋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럼 그거는 보장을 해준 거야? 규제를 하는 거야? 규제지. 그럼 여기 잘 받아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 드는 거야. 이 규제 필요하다라는 논거가 돼요. 논거. 이게 논리적 근거가 될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라는. 이해를 했어요? 이거 지금 자유냐 규제냐 이걸 지금 구분 못하면 여기 시험자 하나도 못 푸는 거야. 다시 또한. 자, 그럼 우리 서은아, 또한이니까 앞에 의견과 같은 의견이 나와야 돼? 다른 의견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뒤에 것도 규제일까 자유일까? 그렇게 알고 풀면 되지.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 연구 부정행위도 안 나타났어. 즉 너무나 자유롭게 할 때는 비윤리적이 많이 나왔잖아. 이젠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뭐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다시 근거 드는 게 되겠지.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것도 안 나오지 않나요? 요컨대 이 제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 이제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 과학연구에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 규제돼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밑줄 자 이게 지금 나눠져 있지만 학교 교과서는 이게 안 나눠져 있죠. 그럼 지금까지 뭐 한 바와 같이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요런 말이 나오면 아 이제 이 글이 뭐 됐구나. 끝났구나. 그렇다면 요런 거 나오면 아 이게 뭐를 알려주는 거? 결론을 알려주는 우리 표지라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 지금까지 그럼 이게 결론을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한 문제 말해주고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 얻게 되었다. 그러나 자 그렇다면 얘가 다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다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러나를 또 붙였어요.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요게 지금 이론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이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유도 중요해요. 따라서 이 사람이 결론 맺네요. 과학 연구의 절대적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무조건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 사회적 공동선을 위에 과학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즉 마무리로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쓰고 끝낼게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이기주잖아! 놀랬지? 자, 요렇게 우리가 과학연구의 자유규제 조금만 대략 읽어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바이.